여러분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과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정말로 블랙헤드는 쏙쏙 잘 뽑힐까요? 정말 저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안 빠질까요? 19세기 광고만 믿고 샀다간 블랙헤드 없애려다 코가 없어지는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목숨도 간당간당할 수 있고요. 인종차별, 성차별 등 온갖 차별이란 차별은 다 갖다 붙이고 정작 중요한 안전은 등한시했던 그때 그 광고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약한 이들을 희생자로 삼았던 충격적인 광고가 있었답니다. 저는 스캔들 세계사를 쓴 이주은이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아주 사적인 이야기는 19세기의 위험한 광고들입니다. 우는 아이한테는 떡이라도 하나 더 줘서라도 조용히 시킬 정도로 힘든 아이 육아에 지쳐있던 19세기 엄마들에게 새로운 빛이 비친 건 1849년이었습니다. 소아과 간호사였던 샬롯 윈슬로가 만들어낸 약이 시장에 나온 해였죠. 이간하기 시작해 괴로워하는 아기도, 아파서 끙끙 앓느라 못 자는 아기도 모두 밤에는 제발 좀 잘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약이었습니다. 왠지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팍팍 가는 윈슬로 부인의 아기 달래는 시럽은 광고도 아주 휘황찬란했습니다. 엄마의 친구, 엄마의 키스,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휴식과 수면을. 저렴한 가격의 이 시럽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광고했고 수백만의 엄마들에게 인정받았다고 자랑했으며 효과도 15에서 20분만 있으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맛도 있었다네요. 21세기인 지금 들어도 꿈만 같은 효과를 약속하는 이 제품은 광고에 걸맞게 최고의 상품평을 받고는 했죠. 사람들은 전리가 나서 밤새 투정 부리던 아이가 곧바로 새근새근 잠을 잔다며 환호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윈슬로 부인의 시럽을 신뢰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썽꾸러기들과 예민한 아기들이 이 시럽을 먹고 조용히 잠을 잤죠. 그러나 폭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차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시럽을 먹고 천사처럼 잠들었던 아기들이 그 뒤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시럽 때문에 애들이 죽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었죠. 결국 이 시럽엔 아기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1911년엔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 시럽을 결코 아기에게 먹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죠. 과연 이 시럽의 성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시럽에는 아편과 모르핀이 들어있었습니다. 애가 괜히 정신없이 쿨쿨 잠들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시럽을 먹은 아이들의 심장 박동수는 현저히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얌전하고 평온히 잠들 것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명은 정말로 영원히 잠에 들어버렸죠. 약 설명서엔 이 시럽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한 달 미만의 신생아에겐 6에서 10방울, 3개월 아기에겐 반 스푼, 6개월 이상은 한 스푼을 하루에 3-4차례 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세기는 실험의 시대라 헤로인, 아편, 필로폰도 그냥 팔았던 무시무시한 시대였기에 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권위 있던 의학 잡지인 헬스 리포머지에서도 6개월 난 아기에게 아편을 2-3방울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으니 19세기 기준으로도 이 시럽은 너무나 위험한 제품이었습니다. 윈슬로 부인의 시럽을 듬뿍 담은 한 숟갈만으로도 아이는 사망할 수 있었죠. 아니 근데 시럽 때문에 죽는다는 걸 왜 모르지? 싶잖아요. 당시엔 시럽 때문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정말 많이 죽었고 돈 받고 아이를 돌보는 보모 등의 고용인들은 자기 일자리 때문에라도 시럽 때문에 죽었다는 걸 비밀로 했기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시럽을 먹고 죽거나 중독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탓에 윈슬로 부인의 시럽은 무려 1930년대까지 판매가 계속되었죠. 시럽의 위험성이 확실히 알려졌을 땐 윈슬로 부인은 이미 사망한 뒤라 처벌할 수도 없었고요. 그저 아기가 평온하게 자길 바랐을 뿐인데 싸늘하게 떠나간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가 얼마나 스스로 자책했을지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만 보면 윈슬로 부인이 희대의 악당 같지만 19세기는 과학과 발견의 시대였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금지 약물은 이때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기에 이런 류의 안전 따위는 던져버린 광고가 수두룩하게 쏟아졌습니다. 그중 몇 개를 살펴보면요. 요즘도 우리를 괴롭히는 감기와 기침은 옛날 사람들에게도 귀찮은 데다 심하면 폐렴으로 번져 죽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침약도 다양하게 등장했죠. 기침, 기관지염, 폐결핵 등등을 치료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헤로인을 권장하는가 하면 귀여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소녀가 마법처럼 효과가 있는 약이라며 광고하는 기침 킬러의 주 성분은 모르핀이었습니다. 딱히 병이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마법처럼 기분을 좋게 해주긴 했겠네요. 어린아이들이 노는 그림을 내세워 평온하고 안전한 약인 척하는 코카인 광고도 있었고요.
만병통치약이지만 특히 신장과 간을 치료하는 데 최고의 효과를 낸다는 안전한 약도 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얘기를 온 사방팔방에 써놓은 이 광고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이 약의 주성분은 알코올과 글리세린, 질산칼륨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신장과 간을 치료하는 데 술을 마셔봤자 별 도움이 될 것 같진 않네요. 지금 보면 정말 소름 끼치게 위험하고 황당한 광고들이죠. 지금까지 아주 사적인 이야기, 저는 스캔들 세계사 작가 이주은이고요. 다음 들려드릴 세계사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